자, 이번 대선 최대의 변수로 꼽히는 이슈, 조금 전에 두 분 다 언급하셨던 바로 야권 단일화 여부였는데 어제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먼저 제안했던 이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5일 만에 철회의 뜻을 밝혔습니다. 더 이상의 무의미한 과정과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제 제안을 받은 윤석열 후보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가타부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희 당이 겪은 불행을 틈타 상중에 후보 사퇴설과 경기지사 대가설을 퍼뜨리는 등 정치 몰입의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한 책임은 제1야당과 윤석열 후보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13일이었습니다. 닷새가 아니고 일주일 전이었는데 이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여론조사 방식의 야권 단일화를 제안을 했었죠. 딱 일주일 만인 어제 이 제안을 철회했습니다. 자, 대선 완주 의사를 밝힌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오전 윤 후보와 안 후보의 전화 통화까지 했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게 아니냐라면서 당혹스러운 분위기를 보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결렬 선언을 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윤석열 후보의 부답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무시 조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거의 상당량의 시간을 이 단일화가 결렬된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측에 있다라는 점을 상당히 오랜 시간을 이제 할애하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네. 사실 단일화와 관련해서 이게 성사가 된다면 윤석열 후보로서는 지지율의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제안을 하는 순간 이게 자기가 양보를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여론조사 방식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과거에 채택했던 방식으로까지 내가 양보를 해가지고 진행할 의사가 있다. 일주일 안에 화답을 줘야만 이게 실제로 결과물을 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직후에 당 대표의 반응은 이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그 손오공, 원숭이와 같이 판이 뻔히 보이는 수를 쓰고 있다라는 취지를 얘기를 했고 네.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하기 직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서 완주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 마치 이 사망하신 분들이 유서라도 썼냐는 식으로 반문해서 네. 상당히 조롱으로 어떤 비칠 수 있는 좀 자존심을 건드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안철수 후보는 이 제3지대에 기치를 걸고 10년 이상 정치를 해온 본인의 자부심이 있을 겁니다. 네. 본인이 양보를 해서 제안을 했는데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이런 국면 속에서 국민의힘과 더는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상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전화 통화를 하고 또 물밑 작업이 진행됐다면서요. 네, 어디까지 진행이 됐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단일화와 관련해서 네. 저희 당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단일화는 경쟁 구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략적인 그런 것들이 동원됐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것은 저희 당에서도 이준석 대표나 많은 분들이 말을 얹었지만 항상 얘기한 게 결국은 윤석열 후보의 뜻이 제일 중요하다. 네. 후보 간의 담판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었고 실제로 단일화 결렬을 선언하신 그날 오전에도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실제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윤 후보는 우리 만나자. 안철수 후보는 실무진이 일단 먼저 해놓고 후보들끼리 만나는 건 나중에 하자라는 얘기가 오갔고 그래서 당연히 저희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실무진 이제 관련한 면담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2~3시간 정도 지나서 일방적으로 단일화 결렬을 선언해 버리셨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왜 그날 오전에 윤석열 후보와 통화를 하실 때는 실무진이 먼저 조율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셨는지 도대체 그 이후에 과연 무슨 사정이 제가 알기로는 추가적인 사정이 없었는데 네. 결국 이런 것들을 보면 안철수 후보께서 네. 실제 단일화에 대한 진정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본인이 이슈에서 사라질까 봐 네. 단일화를 일방적으로 띄우셨다가 또 걷어들이신 게 아닌가. 네. 저희로서는 참 당혹스러운 그런 입장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 두 후보가 상대방 탓을 하면서 지금 결렬이 된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이제 물 건너간 겁니까? 뭐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항상 가능성은 열어놓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안철수 후보께서 쓰신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반감을 좀 드러내고 계신 상황이고 대선까지 시간도 많이 남아있진 않기 때문에 네. 결국 저희로서는 단일화의 문을 열어는 놓되 네. 자강을 더 우선시하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는 유세차 사고로 숨진 선거운동원의 유지를 받들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또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측에서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겠다 그러거든요. 네. 이게 좀 제가 듣기엔 말이 안 되는 게 고인이 갑자기 불시에 돌아가셨는데 고인의 유지를 어디서 확인합니까? 아니 그러면 국민의당에 유세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 들어가기 전에 유서 써놓고 가십니까? 자, 이준석 대표의 바로 이런 이 태도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유지에 대해서도 안 좋게 지금 반응을 보였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 선거 캠페인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의 어떤 전투적인 부분, 그러니까 작은 지역적인 아이디어는 상당히 반짝이는 것 같습니다. 무슨 열정열차 아이디어랄지, 뭐 크라켄으로 이제 뭐 제안을 한다는 그런 측면은 긍정적인데 이거는 사실 참모들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 대표는 좀 더 큰 틀에서 단일화 이슈가 있으면 뭔가를 열어놓고 상대방과 손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안철수 후보로서는 본인을 지원해주는 지지자분들이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 사고로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아마 안철수 후보를 오랫동안 취재했던 기자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성정상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정말 고민이 컸을 거다. 그렇다면 본인의 지지를 해주신 분의 이런 사고의 뜻을 받들어서 완주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국면을 상대당이라고 하더라도 이해해주고 또 네. 지금 단일화의 상대방으로 거론되고 있으면 뭔가 그 부분을 좀 받아들여줄 법도 한데 이분이 무슨 유서라도 쓰고 돌아가셨냐라고 하면 국민의당으로서는 당장 나온 발언이 금수다, 금도를 넘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전혀 지키지 않는 발언이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본인 정치에도 마이너스고 나아가서는 지금 대권을 준비하고 있는 후보한테도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야권 단일화 제안을 철회하면서 국민의힘 측은 당혹스러운 상황이지만 또 민주당 측은요 한숨을 돌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통합정부는 항상 열려 있다며 다시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며 막판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통합정부여야 한다. 진영과 편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들이 적재적소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통합의 정부로 나아가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개헌을 포함한 대대적인 정치 개혁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넘어서서 정치 교체, 그다음에 시대 교체가 돼야 된다. 이게 계속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단일화 가능성은 아직 그래도 좀 남아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가 앵무새처럼 얘기를 드리겠는데 정권 교체를 위한 노력이라면은 그게 어떤 노력이든지 계속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셈이 됐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를 접은 이 안철수 후보, 자, 역으로 이재명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 주변에서는 가능성은 낮다라고 많이 보고는 있지만 그 부분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여당에서는? 네, 사실 정치는 생물이라 네. 어떤 그 세력과 안 후보가 또 손을 잡을지는 열려 있지만 지금으로선 사실 국민의힘에 제안을 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더 높게 이제 전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이 단일화가 결렬된 이후에 좀 더 러브콜을 보낸다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그 이전부터 안철수 후보가 이 정치 인생을 겪어오면서 들었던 그런 깃발, 제3지대, 정치개혁, 정치 교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재명 후보와 교집합이 형성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책 연대 내지는 또 정치적으로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대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8시부터는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대선 후보 4인 토론회가 열립니다. 오늘은 경제정책, 특히 코로나 시대의 경제정책을 주제로 토론을 펼치게 되는데요. 저희 채널 A에서도 역시 이 TV토론 생중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 이 토론회에서 가장 또 주목해 볼 만한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짧게 좀 미리 얘기해 주시죠.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 이제 조금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좀 네. 강하게 기존의 사이다 면모를 보이실 것인가가 한 가지 관전 포인트고요. 또 윤석열 후보가 이에 맞서서 어떤 법인카드 논란이라든지 최근에 이슈가 된 부분들을 꺼낼지도 하나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과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아하.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그러네요.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단일화 이 결렬 선언을 한 안철수 후보 어제 결렬 선언을 했는데 오늘 TV 토론에서 맞붙습니다.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